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건축사 김조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유튜브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지금까지 더딘 업로드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해주신 746분, 그리고 지금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술술 잘 읽히는 건축책 2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축에 진심이신 분들, 그리고 건축가의 일상과 습관이 궁금하신 분들, 롤 모델 건축가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일본 소설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입니다. 400쪽이 넘는 두꺼운 소설이라 저도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었는데 읽기 시작하니까 정말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사실 이 책은 건축을 소재로 한 소설이긴 하지만 건축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읽어보시면 제가 왜 건축책으로 소개를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에 꽂히면 엄청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책은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작가가 어떤 분인지, 이 책에 대한 다른 컨텐츠는 없는지, 소설 속에 나오는 지명, 건물, 이게 다 진짠지 다 찾아볼 정도였어요. 관련 컨텐츠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책과 함께 보시면 진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의 편집자분이 출연하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원제는 화산 자락에서 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우리는 화산하면 막 화산 폭발, 그리고 회색의 화산재를 떠올리는데 일본에서는 화산 근처에 온천이 많아서 화산이라고 하면 쉼, 휴식의 장소 이런 걸 많이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목을 바꾸기로 했고 편집자분이 이제 찾아보시면서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시인인 윤동주 의 사랑스러운 추억 중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는 문구가 너무 좋아서 그 젊음이라는 거는 곧 청춘이고 그 청춘은 곧 여름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라는 제목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제보다 바뀐 제목이 정말 더 좋고 책 표지 디자인, 내용까지도 정말 찰떡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1982년 건축학과를 막 졸업한 사카니시 도오루라는 청년인데요. 조용하지만 고집이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대부분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나 힙한 아뜰리에 그렇다고 대학원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존경해왔던 노장이지만 거장 건축가인 무라이 슌스케 사무소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아쉽게도 이곳은 몇 년 전부터는 채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채용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의 독특한 점은 도쿄에 본사가 있지만 여름이 되면 가루이자와에 있는 여름 별장으로 거의 전 직원이 옮겨서 작업을 해요. 합숙을 하면서. 그래서 합숙을 하니까 당연히 식사 준비도 해야겠죠.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각자 맡은 프로젝트를 집중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주인공 도오루가 입사한 첫 해에는 국립현대도서관 현상 설계가 있던 해였어요. 그래서 도오루는 선생님과 함께 일을 배워가고 또 일을 잘하다 보니까 점점 중요한 일도 맡게 되죠. 합숙 멤버 중에는 직원 외에 무라이 선생님의 조카인 마리코라는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오루와는 사내 커플이 됩니다. 이렇게 도오루는 그 해 여름에 일과 연애를 함께 하면서 무라이 선생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요. 물론 도오루와 마리코의 연애 얘기도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저 건축하는 사람인 저로서는 거장 건축가와 함께 설계를 진행해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바른 건축 철학, 그리고 사무소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 그리고 책임감까지 실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분 밑에서 진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런 선생님의 건축가로서의 일상과 태도, 라이프 스타일을 배울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여름 별장이라는 공간, 그 공간이 위치한 자연, 매 끼니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저절로 장면이 그려지고 대사가 들리는 듯하고 네, 후각까지도 자극이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작가가 건축가였나 싶을 정도로 이 업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건축을 대해야 하는지 마인드도 배울 수 있었고 실무적인 부분까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설인데 제가 이렇게 마킹을 많이 한 책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킹한 부분은 제가 일하면서도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서 리마인드를 위해서 따로 낭독 영상을 만들었어요. 세부적인 소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싶은 구절이 있으시다면 필사를 하셔도 좋고 녹음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책은 김선동님의 건축가의 습관입니다. 이분은 정림에서 7년, 그리고 아뜰리에에서 파트너 건축사로 5년, 작년 개인 사무소를 오픈하셔서 운영하고 계신 건축가세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한 2, 3년 전에 블로그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취미로 소설을 집필하고 계신 작가이기도 하신데 거의 매일 블로그, 브런치, 인스타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고 계시는데 볼 때마다 하루하루 꾸준하게 건축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 방식, 그런 기준을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자극을 많이 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책은 완성형 건축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책은 완성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축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제가 예술과 실용 사이인데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의 무라이 선생님 건축 철학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어보시면 픽션 그리고 넌픽션의 좋은 건축가 두 분을 진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동님의 소설도 제가 읽어봤지만 이번 책은 읽으면서 와 진짜 잘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목차 보시고 나도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글로 쓰려고 하다 보면 정리 안 될 때 많잖아요. 좋은 건축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책은 예술만 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이제 사무소를 개소한 경영인을 겸하는 건축가로서의 소양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친절하고 또 간결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가이드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국에서 건축가로 살아남기라는 책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은 여러 그룹의 건축사분들을 소개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그중 한 분의 건축가를 정해서 그분의 일상, 습관을 깊게 다룬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무소를 막 개소해서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막막하시다거나 앞으로 개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정말 친절한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읽히는 건축책 두 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잘 읽히지만 읽고 당장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았고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추천하고 싶은 건축책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서로 정보, 경험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 건축 소양을 같이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도 수고했고 내년에는 수적으로도 올해보다 많이 도움되는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낭독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